20년간 대한민국의 일요일 아침을 열었던 그녀. 모두가 기억하는 그 얼굴의 주인공은 서프라이즈 김태희, 배우 김하영입니다. 알고 보면 엄청난 반려동물 덕후라는 그녀는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데요. 잘 버티고 있는데 허피스가 너무 심하더라고. 코 막 뿜고 막 얘를 그냥 이 상태에서 놓고 갔다가는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일 커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제 치료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혼탁이 와가지고 그 숨막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 입양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데리고 가겠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아픈 고양이를 보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좀 아픈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기는 쉽지 않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해가지고 또 저희 집에 이렇게 놀러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됐다. 저는 약간 이러고 있거든요. 그녀와 5 반려동물의 울고 웃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프라이즈한 배우 김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얘는 꼴통이고요. 원래 이름이 순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배에서 태어난 애들한테 하도 너무 당해가지고 꼴통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 진짜 꼴통짓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이제 12살 됐고요. 역시 고양이들은 잘 지금 보이진 않는데 5살 히트, 2살 꼬물이, 그리고 이제 1년 좀 안 된 말랑이랑 석순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냥이들. 꼴통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하늘나라가 이제 16살짜리 카스랑 이제 작년에 이제 하늘나라가 무진이라는 닥스훈트 아이의 아들이에요. 무진이 그 닥스훈트를 임보하고 있다가 둘이 제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점점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3마리의 아기 강아지들이 나와서 그 중에 이제 막내가 우리 꼴통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하늘나라 보내고 또 입양 보내고 이제 꼴통은 이제 제가 키우고. 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장 소품으로 동물들이 이제 소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소품으로 온 아기 고양이였는데 그 전에도 이제 촬영에 이제 고양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약하다 보니까 어미가 없이 약한 상태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프거나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꼭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오게 됐는데 어떻게 개냥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사람 너무 좋아하고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왔고 히트를 처음 만났던 날은 고양이가 온다는 얘기를 저한테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나오는 동양인들이 나오는 이제 걸 촬영하고 있고 외국 스토리에 고양이가 나왔던 거예요. 그 어디서 애기 고양이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мя우 мя우 막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지? 뭐야? 나 애기 고양이 소리 들렸는데 또 제가 유난 떨까봐 막 고양이 또 물고 빨고 할까봐 이제 저한테 말을 안 했는데 안아주니까 막 골골대던 그 모습이 너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너무 이뻤던 그 얼굴이 무릎 위에서 잠들고 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걔가 쟤예요. 우리 꼬물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촬영장 앞에 저희가 이제 항상 가는 밥집, 촬영 스태프들이 항상 밥 먹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롱이라는 고양이가 낳은 새끼 중에 한 마리인데 처음 이제 봤을 때 밥집에서 혼자 돌을 이렇게 이렇게 집 쪽으로 훅 던지더라고요. 그때 막 달려가서 그 돌을 또 잡더니 이쪽으로 훅 던져가지고 혼자서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짠한데 귀엽기도 해가지고 제가 촬영 끝날 때마다 촬영 중간중간에 쉴 때마다 가가지고 안아주고 제 차에 태워가지고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허피스에 걸리고 감기가 추운 겨울날 이제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얘가 오늘 이거를 밖에서 보내게 되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밥집 사장님이 이제 먹을 걸 챙겨주고 계신 상태여서 제가 데리고 가도 되겠냐고 치료해가지고 그때도 키우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보내겠다. 임보를 하고 입양을 보내겠다 했는데 또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아이 석순이랑 말랑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또 같은 배에서 나왔던 아이가 쥐 끈끈이에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구조를 했거든요. 밀가루랑 식용유를 해가지고 촬영 중간에 다 띄어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일주일 정도 임보하다가 정말 제가 얘를 보내도 정말 잘 키울 수 있겠다 싶은 저희 이제 조연출 PD한테 보냈어요. 너무 잘 키우는 거예요. 저도 항상 아이들이 다른 데 못 가지 않을까? 다른 데서 혹시나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항상 끌어안고 있었던
받았던 적이 정말 많았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입양을 보낸다는 것도 되게 진짜 뿌듯한 마음이구나 라는 걸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걔는 그렇게 보내고 새끼를 또 낳더라고요. 3마리가 있는데 제일 심했던 말랑이가 눈이 아예 붙어 있었어요. 보통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막 추루 같은 거 주거나 하면은 막 냄새 맡고 막 신나가지고 먹잖아요. 아무리 이제 좀 아프더라도. 근데 아예 아무것도 못 먹어죠. 얘는 안 데리고 가면 큰일 나겠다 해서 먼저 말랑이를 데리고 오고 제일 활발했던 애가 좀 괜찮겠지 싶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제가 후회를 했는지 그냥 다 3마리를 데리고 왔을 걸. 그래가지고 갔더니 제일 약해 보였던 석순이가 잘 버티고 있는데 허피스가 너무 심하더라고. 코 막 뿜고 막 얘를 그냥 이 상태에서 놓고 갔다가는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일 커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제 치료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혼탁이 와가지고 그 숨막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 입양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데리고 가겠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아픈 고양이를 보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좀 아픈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기는 쉽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 아픔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아픈 아이를 계속 온 가족이 케어를 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해가지고 또 저희 집에 이렇게 놀러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됐다. 저는 약간 이러고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구조해서 막 하악질하고 막 난리를 쳤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데려와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 한 1주일, 2주일 하고 이제 집에 데려왔는데 세상에 쭈쭈비랑 꾹꾹이를 같이 하는 고양이에요. 집에서 입는 옷은 여기가 앞에가 누렇거든요. 맨날 와가지고 이거 꾹꾹이 하면서 쭈쭈비를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하죠. 많은 분들이 입양을 하시고 임보를 하실 때 얘는 하악질해서 얘는 안 와요. 그러면서 파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동안만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서 그건 노력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아이의 이 다쳐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열려면 그만큼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얘가 먼저 나한테 와가지고 애교 부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상처 입은 아이들은 얘가 나한테 다가와 주기를 조금씩 챙겨주면서 기다림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토록 반려견 반려묘의 진심인 엄마 김하영. 모든 아이를 인내와 애정으로 보살피지만 유독 아픈 손가락인 아이가 있었다는데요. 그때 그 시절에 카스라고 꼴통 아빠도 같이 왔었고 그 웅이라고 치매 걸린 고양이도 같이 왔었잖아요. 거의 리트리버가 키웠어요. 피트도 제이가 키웠거든요. 고양이가 자기 새끼도 아닌데 맨날 목덜미 물어가지고 맨날 끌고 애기 때 맨날 그렇게 끌고 다녔거든요. 나중에 고양이가 이제 크잖아요. 덩치가 커지고 무게가 나가는데 그때도 목덜미 물고서 자기 새끼인 것처럼 막 끌고 다니고 할 정도로 그만큼 걔는 사랑스러운 아이거든요. 걔가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확실히 그 아이의 빈자리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고양이들도 느끼고 고양이 그 히트도 유골함을 딱 놓은 데에 가서 아예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근데 무진이가 이제 꼴통을 낳았을 때 카스랑 떨어져 있었거든요, 잠깐. 카스가 아빠인 줄 모르는 거예요. 카스가 하늘나라 갈 때도 아빠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보다 등치가 작으니까 얘가 카스를 못 살게 굴면은 제이가 위에서 딱 제지를 해요. 딱 제지를 하면서 하지 못하게. 카스한테는 진짜 제이가 지금 만나서 잘 지내고 있겠죠. 카스는 아픈 손가락이죠. 항상 이제 애들이 저는 이제 많았으니까 카스가 좀 치여 있었어요. 워낙에 겁도 많고 작년에 이제 치매가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몸이 확 나빠지는 게 보일 정도로 치매가 심해지면서 신부전이 와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심장이 받쳐주지 못한 거예요. 신부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가 망가지기 때문에 병원에 오래 좀 있었죠. 오래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정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카스한테 모든 걸 다 쏟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웨딩 사진 찍던 날 카스가 그때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날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핸드폰이 꺼져오면 어떡하지? 그때 카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달라. 아침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핸드폰이 꺼져 있었는데 뭐 심정지가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카스 데리고 가겠다고. 왜냐면 더 이상 이제 카스가 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마지막은 집에서 보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집에 왔는데 심정지가 또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애가 막 축 늘어지고 이제 막 갑자기 오고 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엄마 잘 기억하고 엄마 너무 고마워서 우리 카스 고생했다 막 이러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동생이 카스야! 막 카스야! 이모 이름은 홍태이고 갑자기 어디서부터 봤나 봐. SNS에서 이름을 알아야지 나중에 하늘에서 가도 만날 수 있다고. 이모 이름은 홍태이고 니네 엄마 이름 김하영이야 막 이러는데 갑자기 그때 확 정신 확 들었나 봐요. 심정지가 왔다가 친구도 같이 있었거든요. 보더니 카스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아니 가려는 애를 붙잡아가지고 다시 끌고 왔더라고. 하도 목소리도 가뜩이가 카스야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럼 나 설거지 좀 할게 하고서 설거지하고 그 후로 한 심정지가 4번 왔는데 결국에는 몸이 약하니까 못 버티고 갔는데 어떻게 보면 저 그 제일 친한 그 홍태희라는 그 동생 덕분에 카스를 아주 슬프지 않게 보냈던 것 같아요. 카스가 걔도 내 이름 알고 갔으니까 하늘나라 가가지고 우리 먼저 간 애들한테 이름 말해주겠지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옆에서 같이 또 이렇게 슬퍼해주는 그 친한 동생도 있고 하니까 또 아이들을 또 여태까지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펜로스의 그 슬픔을 너무 오래 안 겪게 옆에서 많이들 도와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떠나보낸 고통을 친구들과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녀. 자신이 받은 도움만큼 베풀고 싶었던 그녀는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기동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는데요. 저도 그때는 솔직히 분양샵이 워낙에 이제 많기도 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데리고 오긴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못 키우겠다고. 아무나 갖고 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같이 키우게 되면서 그해 여름에 태풍이 오던 날 동네에 이제 고양이가 버려진 거예요. 이제 어미를 잃은 고양이 있죠. 버려진 건 아니고 길냥인데 그 아이를 발견하게 이제 되면서 또 이제 걔를 데리고 오게 되고 그때부터인지 이제 길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맛있다. 파주 쪽에 보면은 이제 노견들만 데리고 계시는 보호소가 있더라고요. 소장님이 이제 데리고 계시는데 거긴 솔직히 입양 가기도 힘들고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또 찾아가요. 같이 갈래? 너 갈래? 안 갈 거야? 그러면 돈 좀 내놔 봐봐. 거의 뭐 삥 뜯다시피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유기견 보호소로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가지도 않았는데 마음 아파서 난 못 갈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럴 거면 내놔봐봐.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친한 동생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강아지 미용도 하고 이동봉사도 했었고 뭐 미장도 깔고 막 이런 것도 도와드리고 했는데 SNS 같은 경우에도 누구 찾고 강아지 뭐 입양 홍보 같은 거 그냥 눈팅만 하는 거 제가 퍼와가지고 막 스토리에 올리고 그렇거든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한 분 한 분씩 보시면은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께서 하영님 저희는 제주도에 정말 작은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 데리고 있는데 여기는 유명하지 않아서 입양이 안 되나 봐요 막 이러시더라고. 고양이를 이제 구조하시는 분인데 올렸죠. 메시지가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들이 막 오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고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올리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좋은 가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볼 때마다 뭐 잃어버린 강아지들 찾는 것도 올리고 그냥 입양 홍보 같은 것도 그냥 올리고 그런 걸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기동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배우 김하영. 봉사의 일환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반려동물 수제 간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친한 동생이 처음 한 7, 8년 전에 이 브랜드를 론칭을 했는데 동업을 했던 게 아니라 그때는 모델로 있었고 그때 유기견 보호소에 다니면서 같이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잠깐 쉬고 있다가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워낙에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간식, 좋은 간식을 먹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긴 했는데, 우리 간식으로 후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참 커가지고 봉사에 이어가지고 후원을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후원하는 동물보호소에 아이들이 입양을 가게 되면은 거기에 항상 아이들 이제 간식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거기도 이제 평생 지원으로 해드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드리거든요. 가족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아이들도 조금씩이라도 맛있는 걸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또 보내게 되더라고요. 전 솔직히 입양에 대한 절차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얘네의 감정을 되게 쉽게 생각하더라고. 얼마 전에도 어떤 아이가 입양을 갔다가 파양을 당해가지고 시금전폐하다가 하늘나라 간 경우도 있었고, 동물이니까 뭐 파양해도 되겠지, 뭐 다른 사람 데리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입양 인보의 절차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이를 돈 주고 데리고 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똑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그런 펫샵이 있기에 새끼를 낳는다고 고통받고 있는 강아지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펫샵은 솔직히 없어졌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고, 품종견이라고 품종묘라고 안 예쁜 거 아니죠. 너무 예쁘죠. 그치만 믹스 아이들이라고, 코숏이라고 안 예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편견 말고 이 아이들이 나한테 보여주는 그 사랑만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